이 영상에서는 웹사이트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스퀘어스페이스를 사용해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매시고 오늘은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정 설정부터 디자인 선택, 직접 쓴 텍스트와 이미지, 색상으로 사이트를 맞춤 설정하는 방법, 소개 페이지와 연락처 폼 같은 페이지 추가, 그리고 나만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이트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룰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완전히 작동하는 웹사이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아무런 기술적인 능력이나 코딩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려면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사용하거나 아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스퀘어스페이스로 이동해서 신용카드 없이 14일 무료 체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료 플랜으로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면 결제 시코드 METICS10, 즉 METICS10을 입력하시면 특별히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링크를 클릭하셨다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스퀘어스페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이트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된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데 도움이 돼요. 저는 티숍 웹사이트를 만들 거라서 T를 입력할게요. 하지만 지금 잘 모르겠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를 클릭해서 이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주제를 선택하셨으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사이트에서 하고 싶은 일을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연락처 양식을 제공하는 것처럼요. 또는 작업물을 보여주는 것도 꽤 일반적이에요. 저는 제품 판매를 선택하고 완료를 클릭할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단지 스퀘어스페이스가 시작 콘텐츠를 맞춤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에요.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이제 계정을 만드세요. 구글, 애플 또는 이메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필요하지 않아요. 계정을 만들고 나면 스퀘어스페이스가 블루프린트 AI 빌더를 안내해 줄 거예요. 여기서 사이트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기만 하면 돼요.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릴게요. 먼저 사이트 이름을 정하세요. 이 부분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와 같은 이름으로 사이트를 부를 거예요. Gentle Kettle, The Gentle Kettle입니다. 그 다음에는 브랜드 성격을 선택하세요. 이 선택은 스퀘어스페이스가 추천하는 글꼴과 색상에 영향을 줘요. 저는 친근함 friendly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Next를 클릭하세요. 이제 홈페이지에 어떤 섹션을 넣을지 선택하세요. 스퀘어스페이스가 앞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몇 가지 추천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제품 섹션이 추천되어 있어서 그 항목을 체크할게요. 그러면 바로 왼쪽 미리 보기 화면에 추가됩니다. 또 어떤 추천이 있을까요? 저는 Devote 섹션, 폼 섹션, 그리고 Footer 섹션도 추가하고 싶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섹션이든 클릭하면 실제로 다양한 레이아웃 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변경을 누르고 옵션을 하나 선택하세요. 섹션을 추가해 레이아웃을 설정한 뒤 다음을 클릭해 완료하세요. 다음으로 사이트에 추가할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홈페이지는 항상 포함되며 스퀘어스페이스가 몇 가지 추천 페이지를 제안해줍니다. 제 경우에는 소개, 문의, 그리고 쇼핑 페이지가 추천되었어요. 페이지는 나중에도 언제든 추가 삭제 가능하니 지금 다 안 맞추셔도 됩니다. 각 페이지를 미리 보려면 이 좌우 화살표를 클릭해 페이지를 둘러보세요. 선택이 마음에 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이제 색상 팔레트를 선택하세요. 이 팔레트들은 전문가가 큐레이션한 조합입니다. 색상은 언제든 수정 가능하므로 지금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세요. 여기 첫 번째 카테고리는 프로페셔널, 두 번째 카테고리는 프렌들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한 분위기를 원하니까 이 색상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색상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꼴 조합을 선택하세요. 제목과 본문, 글꼴이 조합된 프리셋입니다. 프렌들리 카테고리에 여러 옵션이 있어요. 이 조합이 참 좋네요. 여러 조합 중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만족하면 완료를 누르세요. 스퀘어스페이스가 사이트를 만드는데 잠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이렇게 바로 웹사이트가 완성됩니다. 이제 사이트가 설정되었으니 대시보드와 모든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될 에디터로 들어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스퀘어스페이스 대시보드, 즉 홈베이스입니다.
중앙엔 설정 체크리스트, 하단엔 튜토리얼과 AI 도구가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주요 섹션을 확인하세요. 웹사이트는 주 작업 공간이며 제품 및 서비스는 스토어형입니다. 하단 설정 아이콘에서 도메인과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려면 우측 상단 사이트 편집이나 왼쪽 웹사이트를 클릭하세요. 하지만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 시각적 에디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툴바의 왼쪽 상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축키로 페이지를 직접 더블 클릭하면 바로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경을 시작하기 전에 스퀘어스페이스가 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구조만 이해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총 3단계로 나뉩니다. 페이지, 섹션, 그리고 블록입니다. 여러분의 사이트는 홈페이지, 소개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처럼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페이지는 여러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섹션들은 큰 가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섹션 안에는 블록이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버튼처럼 각각의 콘텐츠 조각들이 바로 블록입니다. 툴바 상단에는 중요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 데스크톱 모바일 버튼으로 기기별 화면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체크하세요. 붓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이트 전체 글꼴과 색상을 설정하는 스타일 메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 모드에서는 왼쪽 상단에 저장 및 종료 버튼과 함께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컨트롤도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나가기 전 저장을 잊지 마세요. 종료 후 에디터 밖에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 사이드바 웹사이트 섹션엔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영역이 있습니다. 글로벌 폰트와 색상을 관리하는 스타일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위한 에셋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돕는 SEO AIO 영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에디터로 다시 들어가려면 더블 클릭하세요. 콘텐츠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먼저 다듬어 봅시다. 사이트 스타일은 사이트 전체의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제대로 설정하면 이후에 추가하는 모든 요소가 이미 브랜드에 맞게 적용됩니다. 툴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페인트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이트 스타일이 열립니다. 여기에는 6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각 섹션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왼쪽을 클릭하면 프리셋 갤러리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전체 상세 설정이 확장됩니다. 맨 위에는 테마가 있습니다. 글꼴, 색상, 버튼 스타일을 일괄 변경하는 프리셋 조합입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빠르게 적용해 보세요. 원하는 스타일과 유사한 테마를 선택해 아래에서 세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변경을 했다면 왼쪽 상단의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글꼴의 경우 빠른 보기에서는 제목과 본문에 사용할 엄선된 글꼴 조합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들은 서로 잘 어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다면 오른쪽 섹션을 확장하세요. 그리고 각 제목 수준, 본문, 버튼 등에서 개별, 글꼴 패밀리, 크기, 두께,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색상입니다. 스퀘어스페이스의 색상은 팔레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밝은 색, 강조색, 어두운 색, 가장 어두운 색 등 일련의 색상을 정의하면 이 색상들이 스퀘어스페이스에서 테마라고 부르는 방식을 통해 사이트 전체에 적용됩니다. 팔레트는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의 집합이고 테마는 이러한 색상들이 배경, 텍스트, 버튼 등에 미리 설정된 조합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시각적인 다양성을 위해 각 섹션마다 다른 테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우선 강조 색상을 브랜드에 맞게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한 가지 변경만으로 사이트 전체의 버튼, 링크, 하이라이트가 모두 업데이트됩니다. 다음은 버튼입니다. 버튼 항목에서는 버튼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워진 형태, 외곽선, 둥근 모양 또는 알약 모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조, 3차 스타일이 모두 제공됩니다. 사이트의 모든 버튼이 이 설정을 따릅니다. 여기서 한 번만 변경하면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폼입니다. 폼 섹션에서는 폼 필드, 테두리, 배경,
버튼 스타일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는 애니메이션, 속도 같은 설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이 부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값만으로도 충분히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일을 설정했으니 앞으로 추가하는 모든 요소가 이미 일관성 있게 보일 거예요. 사이트에 시각적 틀이 잡혔으니 페이지 콘텐츠를 수정해 봅시다. 이곳에서 주로 작업하게 됩니다. 요소를 옮기면 보이지 않는 그리드에 맞춰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퀘어스페이스 플루이드 엔진 그리드예요. 정말 유용한 도구죠. 덕분에 모든 정렬과 비율이 유지됩니다. 보너스로 모바일에서도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드가 작은 화면에 맞게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정해 줍니다.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클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블록이든 한 번 클릭하면 선택됩니다. 그러면 해당 블록과 관련된 추가 옵션이 있는 툴바가 나타나는데 이동 크기 조정, 복제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삭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블클릭은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합니다. 텍스트의 경우 더블클릭하면 커서가 바로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입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 그리고 기타 텍스트가 아닌 블록의 경우 더블클릭하면 해당 블록에 맞는 편집 메뉴가 열립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편집하려면 더블클릭하세요. 서식 툴바가 나타나며 여기서 제목 수준, 굵게, 기울임, 정렬, 링크, 목록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목 수준은 단순히 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검색 엔진이 페이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인 타이틀에는 제목일 H1을, 하위 섹션에는 제목이 H2를, 그 외에는 그에 맞는 제목을 사용하세요. 툴바에 있는 AI 아이콘, 그리고 저기 3개의 점이 보이시나요? 그걸 클릭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 기존 텍스트를 삭제하고 프롬프트를 제출하면 스퀘어스페이스가 자동으로 문구를 생성해 줍니다. 무언가를 생성하면 텍스트를 간단하게 하거나 짧게 또는 길게 만드는 빠른 편집 버튼이 제공되어 원하는 톤을 맞추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여기서 저는 텍스트를 짧게 줄였고 꽤 괜찮네요. 그래서 AI에서 나가기를 클릭하고 이 텍스트를 멋진 H1으로 설정한 뒤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하는 만큼 직접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부분을 제거하고 일상 의식을 위한 엄선된 느슨한 입차만 남겨두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미지를 편집해 봅시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독립된 이미지를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미지의 경우 더블 클릭해서 편집 옵션을 엽니다. 그런 다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에 이미 있는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거나 스톡 이미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스톡 이미지는 검색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느슨한 입차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름다운 옵션을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 이미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상단 섹션에서는 이미지의 초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을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잘릴 때 스퀘어스페이스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바뀝니다. 편집을 클릭하면 전체 사진 편집기가 열리고 오른쪽 상단의 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퀘어스페이스 내에서 바로 멋진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클릭하면 복제된 이미지가 저장되어 라이브러리에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대체 파일 이름과 AR 텍스트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ART 텍스트는 항상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AT 텍스트는 이미지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접근성과 SEO에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 탭에서는 이미지를 맞춤, 채움 또는 도형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이 도형을 적용하면 멋질 것 같네요. 이제 이미지 편집 방법을 알았으니 버튼을 편집해 봅시다. 맨 위 히어로 섹션 버튼을 편집할게요. 버튼도 동일하게 작동하니 더블 클릭해 텍스트를 바꿉니다. 편집을 눌러 버튼이 연결될 위치를 설정하세요. 이는 웹사이트 내에 다른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현재 링크를 제거하려면 X를 누르세요. 사이트 드롭다운에서 선택하거나 원하는 페이지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에 URL을 붙여넣어 외부 사이트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URL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이메일, 전화번호, 파일 등 다른 유형의 링크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URL을 설정했다면
새 탭에서 열기를 켜서 방문자가 실수로 웹사이트를 떠나지 않도록 하세요. 버튼의 시각적 스타일은 이미 사이트 스타일에서 설정한 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디자인 탭에서 버튼을 기본 primary, 보조, secondary 또는 3차 tertiary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 툴바의 데스크톱 모바일 스위치를 켜서 모바일 화면을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보기보다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개별 블록 편집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페이지의 더 큰 구성 요소인 섹션을 다뤄봅시다. 섹션입니다. 섹션은 각 페이지를 구성하는 크고 가로로 긴 영역입니다. 히어로 섹션이 하나의 섹션입니다. 서비스 목록도 또 다른 섹션입니다. 문의 양식도 또 하나의 섹션이죠. 각 섹션은 고유한 배경, 레이아웃, 색상 조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섹션을 추가하려면 기존 두 섹션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고 파란색 섹션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미리 디자인된 섹션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나타납니다. 히어로 섹션, 소개 섹션, 갤러리, 후기, 가격표 등 다양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들은 이미 레이아웃이 완성되어 있어서 많은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그냥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정말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섹션에 콘텐츠를 추가한 후 팝업에서 레이아웃 보기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 버튼을 클릭하면 스퀘어 스페이스가 이미 배치한 모든 요소들을 자동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배열해주는 옵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섹션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빈 섹션을 만들고 먼저 모든 텍스트와 이미지를 끌어다 놓은 다음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즉시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보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섹션의 배경 이미지, 여기 히어로 섹션처럼과 사진 블록격이 있는 것처럼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섹션의 컨텐츠 뒤에 위치합니다. 보시다시피 텍스트와 버튼 뒤에 있습니다. 반면에 사진 블록은 텍스트와 버튼 옆에 위치하는 콘텐츠 요소입니다. 콘텐츠 뒤에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주고 싶다면 섹션 배경을 사용하세요. 이미지를 콘텐츠 레이아웃의 일부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진 블록을 사용하세요.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 싶은 섹션을 선택하고 섹션 편집을 클릭한 다음 배경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탭에서 교체를 클릭하세요. 콘텐츠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스퀘어스페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선택하거나 스톡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스톡 이미지를 찾아보고 차를 따르는 이미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콘텐츠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의 초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찻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에 관한 또 하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배경 섹션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오버레이 불투명도 슬라이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경 이미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조절합니다. 이 기능은 텍스트와 배경 이미지 간의 대비를 빠르게 조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콘텐츠 블록과 마찬가지로 모든 섹션에는 이 팝업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체 설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 이미지를 조정했지만 배경에 색상이나 심지어 아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서는 행수와 같이 섹션의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채우도록 만들 수 있고 그곳에서 높이와 정렬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색상 탭에서는 콘텐츠와 배경 사이의 색상 조합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어 대비를 변경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변경할 때 텍스트가 읽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어떻게 재구성할까요? 먼저 아무 섹션이나 클릭한 다음 떠있는 툴바의 위아래 화살표를 사용해 빠르게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툴바를 사용해 섹션을 복제하거나 하트 아이콘을 클릭해 해당 섹션을 다른 페이지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 섹션을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섹션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섹션이든 왼쪽 상단의 블록 추가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이미지, 버튼, 폼, 갤러리, 동영상, 지도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블록 유형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리드 시스템이 모든 요소가 정렬되도록 도와줍니다. 작업이 끝나면 모바일 뷰도 꼭 확인하세요. 그리드는 작은 화면에서는 자동으로 요소들을 쌓아주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김에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 필요한 것을 하나 설정해 봅시다. 바로 연락처 폼입니다. 이미 사이트 스타일에서 폼의 디자인을 설정했으니 이제 폼을 만들어 제출물이 어디로 갈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까지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세요. 그 다음 종료를 클릭하면 시각적 편집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왼쪽의 웹사이트 아래에 있는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연락처 페이지나 폼을 추가하고 싶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여기서는 이미 연락처 페이지에 폼이 있으니 먼저 삭제한 뒤 처음부터 폼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록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폼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세요. 폼 옆에 있는 파란색 사각형을 클릭해서 폼을 드래그하거나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의 기본 제공 연락처 폼에는 이름, 이메일, 제목, 메시지 입력란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폼을 수정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 폼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시작하세요. 여기서 폼 필드 편집을 클릭한 다음 필드 추가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는 다양한 필드를 제공하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만드세요. 입력 항목이 적을수록 사람들이 폼을 작성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란을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필드 왼쪽에 있는 6개의 점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필드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필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라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필드를 휴대폰이라고 부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 필드마다 스위치를 켜서 필수 입력으로 만들거나 끄면 선택 사항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출된 내용은 어디로 갈까요? 폼 설정으로 다시 이동해서 저장소 탭을 보면 제출 내역을 관리하거나 폼 제출 내역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응답은 스퀘어스페이스에 저장되며 대시보드에서 제출 내역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은 새 탭에서 열립니다. 이제 이 창을 닫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메일 알림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이메일 알림 필드에 알림을 받을 올바른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폼을 제출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탭으로 돌아가서 하단의 제출 후 Post Submit를 클릭하면 제출 후에 표시되는 확인 메시지를 맞춤 설정하거나 감사 페이지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확인 메시지는 친근하게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은 문구가 좋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콘텐츠 탭에서 버튼에 표시되는 텍스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출을 메시지 보내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좋아 보이네요. 좋아요. 우리 페이지들이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이제 헤더를 설정해 봅시다. 헤더는 모든 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고를 추가하고 파비콘도 설정할 거예요. 헤더를 맞춤 설정하려면 반드시 편집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페이지 상단의 헤더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사이트 헤더 편집 Add Site Header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헤더 설정 창이 열립니다. 왼쪽에 요소 추가 Add Elements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헤더에 어떤 요소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고, 소셜 링크, 장바구니, 계정, 그리고 설정했다면 언어 전환까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각각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로고를 추가하려면 사이트 제목이나 기본 로고, 플레이스홀더 로고를 클릭한 후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로고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파일 업로드 파일을 클릭해서 기기에서 파일을 추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로고 크기는 너비 값이 아니라 높이 값으로 조절됩니다. 로고가 적당한 크기가 될 때까지 높이 값을 설정하세요. 모바일 로고의 최대 높이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뷰로 전환한 다음 로고를 클릭하고 연필 아이콘을 눌러 일반 로고 높이와는 별도로 모바일 로고 높이를 설정하세요. 로고가 정사각형 이미지이거나 주변에 여백이 많은 이미지라면 편집 에디터를 클릭해 스퀘어스페이스의 에디터에서 이미지를 열고 오른쪽 상단의 자르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카스텀을 클릭하면 가장자리를 드래그해서 빈 공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장 세이브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빈 공간이 전체의 로고 높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로고 높이를 설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제 다시 헤더를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디자인 편집, Edit Design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탭인 디자인 디자인 탭에서 헤더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전환해 보면서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 경우에는 사실 이 레이아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로고가 중앙에 있고 메뉴는 왼쪽에 장바구니와 버튼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페이지의 하단 근처에서는 링크 간격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링크를 넓게 배치하고 요소 간격도 조절합니다. 일반 요소 간격도 함께 조정됩니다. 스크롤 내리면 헤더 높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높이를 줄여 헤더를 더 슬림하게 만들겠습니다. 고정 위치 토글도 있습니다. 켜면 스크롤 시 헤더가 상단에 고정되고 끄면 헤더도 페이지와 함께 스크롤되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고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비게이션을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탭에서는 세 가지 다른 색상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olid 단색은 단일 색상을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클래식하며 많은 사이트에 잘 어울립니다. 배경색과 내비게이션 색상을 각각 조정할 수 있습니다. Gradient Gradation을 선택하면 색상과 투명함 사이에 부드러운 전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Adaptive 적응형입니다. Adaptive는 정말 흥미로운 옵션입니다. 이 모드는 스크롤할 때 헤더가 겹치는 섹션에 따라 자동으로 헤더 색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밝은 섹션 위에서는 어두운 색이 되고 어두운 섹션 위에서는 밝은 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이렇게 히로 섹션처럼 배경 이미지가 있을 때 투명해지기도 합니다. 이 한 가지 기능만으로도 사이트가 매우 현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Book Now, 지금 예약 버튼처럼 특정 요소를 편집하려면 해당 요소를 클릭하고 연필 아이콘을 누른 다음 버튼에 원하는 문구로 변경하면 됩니다. 저는 제 사이트에서 이 버튼을 Shop Now, 지금 쇼핑로 바꾸고 링크도 쇼핑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메뉴의 항목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비주얼 에디터 밖에서 관리됩니다. 그러니 저장을 누르고 이제 종료해 봅시다. 웹사이트 내비게이션의 페이지 섹션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됩니다. 페이지 패널에 있는 페이지들의 순서가 헤더에 표시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About 페이지를 메인 내비게이션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고 메뉴가 새로운 순서로 재배치됩니다. 마지막으로 헤더, 로고, 그리고 페이지 상단의 다른 요소들을 다루는 김에 파비콘도 설정해 봅시다. 이것은 브라우저 탭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아이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퀘어스페이스 사이트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큐브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것을 변경하려면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가서 맨 아래로 스크롤한 후 설정 세팅스를 클릭하세요. 웹사이트 탭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목록에서 파비콘, 페비콘을 선택하세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파비콘을 추가하고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작은 정사각형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저장하세요. 설정에서 나가면 파비콘이 바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비콘을 확인하려면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세요. 페이지가 로드되면 새 파비콘이 나타납니다. 방금 사이트의 상단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하단을 설정해 봅시다. 푸터는 헤더처럼 모든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편집 모드에서 아무 페이지나 맨 아래로 스크롤한 후 푸터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사이트 푸터 편집을 클릭하세요. 일반 섹션을 편집하듯이 푸터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블록, 링크, 소셜, 아이콘, 뉴스레터 가입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추가하려면 블록 추가를 클릭하세요. 대부분의 사이트는 연락처 정보, 소셜 링크, 간단한 태그라인이나 저작권 문구를 포함합니다. 여기 T샵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추가할게요. 맞춤 도메인을 얻은 후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로 제작했다는 문구는 삭제하고 사이트 제목 대신 사이트 로고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미 로고를 업로드했으니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에는 섹션 템플릿처럼 미리 만들어진 푸터 레이아웃도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 푸터를 변경하고 싶다면 제거를 클릭한 다음 새 섹션을 추가하고 푸터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홈페이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페이지를 관리하는 방법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내비게이션에서 웹사이트로 이동한 후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페이지가 두 영역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헤더에 표시되는 페이지들이고 연결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에는 없지만 존재하는 페이지들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 페이지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것들입니다. 어느 섹션에서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페이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빈 페이지나 이미 다양한 섹션이 추가된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AQ 페이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내비게이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연결되지 않은 섹션으로 드래그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옆에 나타나는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삭제할 것인지 스퀘어스페이스에 확인을 알리려면 확인을 클릭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페이지를 삭제했다면 언제든 삭제된 페이지를 클릭해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려는 페이지에 마우스를 올리고 복원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는 이 연락처 페이지를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FAQ는 연결되지 않으므로 옮기겠습니다. 어떤 페이지든 옆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의 설정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제목을 변경하거나 URL 슬러그를 커스터마이즈하거나 내비게이션 제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제목을 사용하면 실제 페이지 제목과는 다른 이름을 헤더에 표시할 수 있어 페이지 제목이 길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에는 짧은 이름을 표시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페이지의 SEO 제목, 설명, 소셜 이미지 등 SEO 설정에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셜 공유 이미지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많을 경우 내비게이션에서 드롭다운 메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목록을 끝까지 스크롤한 다음 드롭다운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원하는 페이지를 새 드롭다운 메뉴로 간단히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헤더에서 드롭다운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페이지들이 그 아래에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레시피, 뉴스, 기사 등을 공유하고 싶다면 스퀘어스페이스에는 내장된 블로그 기능이 있습니다. 빠르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이동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쇼케이스 섹션의 블로그를 선택하세요. 스퀘어스페이스가 블로그 구조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며 메인 목록 페이지와 개별 포스트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원하는 메인 목록 페이지 스타일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새 블로그 포스트를 만들려면 메인 내비게이션에서 블로그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블로그 콘텐츠 오른쪽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빈 블로그 포스트가 열립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도 일반 페이지와 똑같은 에디터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블록, 동일한 드래그 앤 드롭, 동일한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이미 배운 모든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지어 스퀘어스페이스 AI를 사용해서 기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을 마쳤으면 꼭 저장하세요. 이제 종류를 클릭하고 중요한 포스트 설정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에디터를 종료하면 아래로 스크롤해서 새 블로그 포스트가 블로그 포스트 목록의 초안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설정을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정 탭이 있지만 먼저 옵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블로그 포스트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서 검토 필요, 게시됨 또는 나중에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게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옵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태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관련 태그를 추가할 수 있고 키보드에서 쉼표를 입력하거나 리턴 키를 눌러 태그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여기에서 카테고리도 추가할 수 있어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카테고리별로 블로그 포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사용법 가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를 적용하려면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켜서 포스트에 댓글을 허용하거나 끈 상태로 두어 댓글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탭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추가를 클릭해 컴퓨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미지를 검색해 스톡 이미지를 찾거나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소셜 이미지 탭에서 소셜 공유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와 소셜 공유 이미지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블로그 목록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포스트 내용과는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셜 공유 이미지는 누군가가 소셜 미디어의 게시물을 공유할 때 표시되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블로그 게시글 목록에서 새로운 대표 이미지로 게시글이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상태도 확인하고 웹사이트를 공개하기 전에 모든 플레이스 홀더 블로그를 반드시 삭제하세요.
모든 항목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삭제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블로그 게시글 상태를 수동으로 게시됨으로 설정한 후 블로그 개요 페이지를 보면 대표 이미지, 제목, 카테고리, 그리고 게시 날짜와 함께 게시글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상품, 서비스, 디지털 다운로드 등 무엇이든 판매하고 있다면 스퀘어스페이스는 마치 평화롭게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완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보기 위해 상품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상품 추가를 클릭하고 상품 유형을 선택하세요. 실물 상품, 디지털 상품, 서비스, 기프트 카드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합니다. 저는 느슨한 입찰을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물 상품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품명, 설명,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는 내장된 AI 작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I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상품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상품 이미지를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상품에는 재고 옵션이 없습니다.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 중 하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상품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고 상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한 뒤 다시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설명, 태그, 추천 가격, 심지어 SEO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사진만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특히 많은 상품을 추가할 때 시작점으로서 엄청난 시간 절약이 됩니다. 세일을 진행 중이라면 세일 스위치를 켜고 세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페이지에 원래 가격이 취소선으로 표시되고 세일 가격도 함께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무제한 재고를 끄고 보유 수량을 설정하여 재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정이 끝나면 다음으로 배송과 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저장을 클릭하고 저장 위에 마우스를 올려 바로 게시하거나 숨김으로 저장하거나 게시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게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상품이 바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배송과 세금을 설정하려면 왼쪽 상단의 페이지를 클릭해 이 섹션을 나간 후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왼쪽 메뉴에서 판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결제 게이트웨이, 세금, 배송, 심지어 픽업 및 지역 배송 옵션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설정들을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사이트를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주문을 관리하고 할인 코드를 생성하려면 여기에서 나가서 왼쪽에 상품 및 서비스로 이동한 다음 주문을 클릭하세요. 여기가 주문이 들어오는 곳이며 바로 아래 왼쪽에 있는 할인 탭에서 할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 목록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시 블로그 게시글과 마찬가지로 임시 상품도 반드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각 상품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오른쪽 하단의 삭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상점에 첫 번째 상품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구글과 AI 챗 도움을 통해 실제로 여러분의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스퀘어스페이스에는 정말 훌륭한 SEO 도구들이 내장되어 있고 대부분의 작업을 대신해주는 빠른 바로가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SEO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서 웹사이트를 클릭한 다음 SEO/AIO를 선택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최적화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 버튼을 클릭하면 스퀘어스페이스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모든 페이지의 SEO 제목과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수동으로 직접 하는 것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지만 약 10초 만에 80% 정도는 해결해 줍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모든 SEO 작업을 스크롤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 사항을 확정하세요.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각 개별 페이지에서 SEO 설정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해당 페이지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SEO 탭을 클릭하세요. 스크롤을 내리면 SEO 제목과 메타 설명 입력란이 있습니다. 제목은 구글 검색 결과에 표시되며 미리 보기의 파란색 부분이 해당됩니다. 설명은 그 아래에 표시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죠. 페이지 설정에 있는 동안 소셜 이미지를 클릭해서 각 페이지마다 소셜 공유 이미지를 설정하세요. 이 이미지는 누군가가 페이스북,
X 또는 링크드인에 당신의 페이지를 공유할 때 표시됩니다. 이미지 미설정 시 플랫폼이 임의로 선택하며 이는 원치 않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완료 후 꼭 저장하세요. SEO 팁을 하나 더 공유할게요. 모든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추가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 만큼 중요합니다. 대체 텍스트는 검색 엔진의 이미지 이해를 돕고 화면 낭독기 사용자의 사이트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사이트가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맞춤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14일 무료 체험 중입니다. 체험 기간 동안 사이트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오직 당신만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공개하려면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퀘어스페이스에는 여러 등급의 요금제가 있으며 어떤 요금제가 필요한지는 원하는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 옵션을 보려면 왼쪽 메뉴 하단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에서 결제를 클릭하고 구독을 선택한 후 웹사이트를 선택하고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전반적으로 기본 요금제는 페이지, 폼, SEO, 도구 등 표준 웹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위 요금제에는 상품 판매, 장바구니 이탈 복구, 구독 옵션과 같은 전자상거래 기능이 추가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경우 오늘 필요한 기능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언제든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어 요금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연 단위로 결제해서 약간의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조금 더 높은 요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 단위 결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청구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 카드를 입력한 후 주문 검토 페이지에서 반드시 저희 코드를 입력하세요. METICS10, METICS10을 입력하면 선택한 모든 요금제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완료되면 결제 확인을 클릭하세요. 구매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맞춤 도메인을 설정해 봅시다. 페이지 상단에서 1년간 무료 도메인 받기를 클릭하세요. 이미 연결하고 싶은 도메인이 있다면 내가 소유한 도메인 사용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이트에 사용할 도메인이 필요하므로 도메인 받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바로 몇 가지 도메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메인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Gentle Kettle. 검이 마음에 들어서 장바구니를 클릭한 다음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1년 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한 후 저장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메인 등록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페이지 하단에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주문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제 확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도메인 이름을 획득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여 이 창을 닫으세요. 다음으로 이메일을 인증해야 합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고 스퀘어스페이스에서 온 이메일을 찾아보세요. 이메일은 대략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계정 대시보드로 돌아가려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클릭하세요. 이제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제 경우에는 gentlekettle.com인데 웹사이트가 아직 비공개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 사이트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를 공개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한 후 상단의 웹사이트 탭에서 사이트 공개 여부를 클릭하고 공개로 변경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하세요. 이제 도메인에 접속하면 바로 이렇게 웹사이트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이제 스퀘어스페이스로 처음부터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체험을 받아보세요. 결제 C코드 MEDIC10을 입력하면 모든 플랜 10% 할인됩니다. 웹사이트 제작 잘하시고 시청 감사합니다.